교실 사회 13강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6쪽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했던 것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었냐면 신라의 김춘추가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백제의 공격을 계속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로 갔으나 연개소문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연개소문은 한강유역을 다시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랑 손잡고 백제를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강유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신라는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벗어나서 중국에 있는 당나라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당나라와 이제 신라의 연합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줄여서 나당연합이라 그래요. 나당연합은 신라의 라자와 당자를 합쳐서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나당연합이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해봤고요. 이어서 교과서 내용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도 보면 먼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다. 네, 백제하고 고구려 중에 먼저 백제가 만만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백제는 이제 정치가 혼란해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 막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있죠. 이때 이제 신라 당 나당 연합군과 백제 전투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황산벌 전투가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아주 유명해요. 백제의 계백 장군과 그 다음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서로 맞붙었던 전투인데 이 전투로 인해서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는 이제 그때 나라가 혼란스럽고 거의 기울었기 때문에 군사가 5,000명 밖에 되지 않았었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5만 명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약 10배 차이가 나니까 사실 전쟁이 뭐 게임이 안 됐겠죠. 당연히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중에 보면은 이제 화랑의 역할이 이제 컸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듯이 관창 얘기가 나오죠. 계백 장군 얘기가 나오면서 맞서 싸운 관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창이 되게 어린 나이인데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다가 결국에 죽고 말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신라 군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랑들이 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백제는 신라와 당 연합군에게 수도였던 사비, 지금의 부여를 빼앗기고 멸망하였다. 이때 시기가 660년이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신라 당 연합군은 이제 백제를 차지했으니까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역시 만만치 않아요. 싸움의 1등은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고구려예요. 그렇지만 이 강했던 고구려도 계속된 전쟁으로 힘이 약해졌어요.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네, 중국과의 전쟁이죠. 첫 번째는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우리 수나라 하면은 살수대처, 당나라 하면 안시성 싸움이 생각이 나죠. 네, 잘 막긴 막았지만 막아도 상처는 남을 거 아니에요. 힘이 약해졌었고, 그 다음에 왕보다 강한 힘을 가졌던 연개소문, 이제 교과서 연개소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연개소문이 가장 높은 장군이었지만 원래 있던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앉혀요. 그 왕은 그냥 무늬만 왕인 거예요.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인데, 보장왕을 그냥 왕에 앉히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개소문이 권력이 셌는데, 이제 연개소문이 죽자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신라와 당 연합군을 막을 수 없었겠죠. 하나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집안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결국 강성했던 그 고구려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 평양성이 함락됐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당나라와 그 다음에 신라의 연합군은
백제하고 고구려 차례로 멸망시켰지만 문제는 뭐냐면 같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가 이제 그 다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나라는 한반도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먹었을 것이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땅까지는 자기네들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당나라는 이 한반도 전체 신라까지 먹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아주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와 신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했었고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 당나라와 신라의 싸움은 3번부터 보면 돼요. 신라 군대가 이제 당 군대를 이제 격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수군, 네, 바다에서 또 이렇게 격파를 함으로써 당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물러나가게 되죠. 물러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양성 이 이북까지 대동강 여기까지만 이제 신라의 땅이 되고 그 위쪽은 이제 당나라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도 삼국이 통일하기까지 신라 옆에서 당나라가 큰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진 못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신라가 먹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이 색칠된 이후부터는 이제 당나라가 이렇게 자기 영역을 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도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삼국이 통일한 그 시기가 676년 신라의 문무왕 때 삼국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신라가 당나라와 싸울 때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웠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나라가 이제 드디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민족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니까 이 특징이 합해져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빔밥을 생각하면 돼요. 비빔밥도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서 하나의 그런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반을 닦는 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통일신라 이후에 그 땅들이 이북의 땅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나라가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원래 고구려 사람들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발해입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는 고구려 땅을 이렇게 직접 다스리고자 해야 했고, 그 곳곳에서 이제 저항하는 고구려 유민이 있었어요. 그 유민 중에서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이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698년입니다.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가 사실 이게 고구려 사람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사람이 아닌 말갈족 말갈족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고구려의 땅인지 아니면 이 말갈족 중국 쪽의 땅인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발해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민족의 땅, 그리고 특히 고구려를 계승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이 증거자료도 나오죠. 고구려 수막새, 발해 수막새 모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온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나와있지만 발해가 일본에게 보낸 외교 문서를 보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여의 풍습을 지녔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고려란 말은 다시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에서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공격해서 황산벌의 전투에서 이제 김유신이 승리를 함으로써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또 이제 이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영계소문이 사망하면서 세 아들의 내부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또 멸망하게 되고요. 이로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국 통일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죠. 새로운 문화, 민족 문화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나라를 끌어들였어요. 신라는 혼자서 삼국을 통일할 만한 힘은 없어서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강 북쪽의 땅을 대부분 잃었죠. 네, 당나라와 더 이상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신라에게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가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북의 땅은 또 우리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당나라 입장에서 좀 네, 억울할 만도 하죠. 어떻게든 이쪽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발해라는 나라가 또 생겨버렸어요. 네, 여기 신라는 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주영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와의 전투, 이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쪽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 또 당나라는 자기네 땅이 엄청 더 크잖아요. 거기 관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발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기네 땅을 새로 세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 그 증거는 기와 양식이나 온돌에서 비슷하고 외교 문서에서도 스스로 고구려 계승국임을 밝혔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